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양한 목소리와 화음이 모여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합창.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2023 강릉 세계 합창 대회. 강릉에서 열리는 특별한 시간. 2023 강릉 세계 합창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교회. 바로 이곳에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래 산매경에 빠진 이들이 있다는데 소개합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에서 멋진 하모니를 선보일 주인공 강릉 남성 합창단. 일주일에 4번 퇴근 이후 연습실에 모여 기량을 다지고 있죠. 혹시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잘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알려드려야죠. 축제 전반을 책임진다. 대회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는 축제 조직위원회를 찾았는데 그야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약 34개 나라 323팀 약 8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창 축제가 우리 강릉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강릉. 현재 국제 조직위원회도 입국한 상태입니다. So actually, it's very exciting to have the 2023 World Choir Games here in Gangneung, and the choirs are really excited. Just yesterday, I've heard from some choirs that they are excited to hear that we are already here preparing, and they are busy with final preparations. A lot of rehearsals and last-minute planning. Visas are mostly sorted, so it's only 2 weeks, and then all the choirs are here, which is really fantastic. 곧 시작될 축제 만전을 기하기 위해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바로 이 지구촌 대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 산매경에 빠져 있는 것. 우리 강릉 남성합창단은 작년 3월에 창단되어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이청일 지휘자 선생님과 연세영 반주자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두 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 1년 만에 손꼽히는 실력으로 온 동네 소문이 자자한 강릉 남성 합창단. 다양한 장르의 곡을 중후한 목소리로 소화해냅니다. 네, 저희들이 교회, 또 성당, 또 그다음에 신앙성회 등 여러 곳의 초청 연주를 우리가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과 같이 합창 축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이 이렇게 성황리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영동 지역 유일한 남성 합창단으로서 강릉을 대표해 세계 합창대회에서도 멋진 기량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저도 여기에 단원으로서 합창을 하면서 상당히 힐링이 되고 또한 혼자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우리 남성의 사부 합창을 하면서 그 느껴지는 그 행복과 전율은 한번 그 매력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예, 우리가 합창 경연대에 출연한다는 것은 부담도 되지만 이번 대회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열의와 열기가 느껴지시죠? 남성 합창단 기대됩니다. 7월 3일 비 오나야겠죠? 다음 날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감미로운 하모니가 문 밖까지 흘러나오는데요. 소개합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실력파 합창단. 연륜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바로 강릉 라온 합창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래를 사랑하는 라온 합창단입니다. 라온 합창단은 은퇴한 실버들이 주축을 이루는데요.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시니어 혼성 합창단이죠. 2009년도에 그 퇴직 여교원들이 모여서 해밀 합창단을 이제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합창대에도 참가하고 정기 연주도 하고 또 재능 기부 활동 등 다양한 이제 활동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21년 7월에 그 라온 합창단으로 재탄생하면서 여교원뿐만 아니라 퇴직 교원으로 이제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혼성 합창단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게 되었죠. 음악이 있어 매일이 행복한 나날이라는 단원들. 즐길 뿐 아니라 실력까지 소문자자합니다. 제일 생각나는 것은 2011년 IOC 실사단이 강릉으로 내한했을 때 강릉 빙상 경기장 문이 열림과 동시에 2,000명이 넘는 각 합창단원들이 I have a dream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감격해 하시고 고마워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2012년 30회 전국 합창 경연대회, 2018년 한전아트센터에서 뮤지컬 하모니와 협연도 했었습니다. 이번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합창대회. 하지만 전 세계 그 누구와 견줘도 자신 있는 우리 멋쟁이 어르신들. 예,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 첫째로 만남의 즐거움이에요. 평소에 퇴직하면서 이렇게 자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게 굉장한 즐거움이죠. 예, 우선 그 참가하는 연주마다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땀을 흘린 게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한 그 음악을 그대로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셋, 넷. 애초에 참여할 때부터 우리는 이제 비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등수를 논하거나 이런 거는 원하지 않지만은 지금 제 생각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올림픽 정신에도 맞듯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 또 최선을 다하는 그 정성이 음악에 분명히 묻어나고 듣는 분들한테도 좋은 감동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기쁘고 만족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오시면 라온 합창단의 멋진 실력을 라이브로 생생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멋진 은빛 청춘들의 노래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강릉 시민은 물론이고 또 축제를 즐기고 싶은 그 합창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시간 내어서 꼭 보러 오십시오. 못 보시면 후회합니다. 꼭 보러 오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릉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적인 규모의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그 멋진 순간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에서 열린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8개 시군 1,17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 춘천시 대표로 지적발달 장애인 스포츠팀인 밤비 위너스가 출전했습니다. 농구 금메달이 걸린 춘천과 원주의 경기, 배드민턴 남자 복식 예선 경기, 4일간 이어진 대회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강릉시의 한 대학교 체육관. 배드민턴 경기는 장애에 따라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 밤비 위너스 선수들은 그중 지적 부문의 춘천시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남자 복싱 예선 경기를 치르고 있는 김어진, 이두건 선수. 이번 상대는 강릉시입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우승해야지. 우승. 목표는 모두 우승. 오늘을 위해 밤비 위너스 선수들은 체육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배드민턴을 연습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순서에 따라 리시브를 받고 네트 너머로 강하게 스트로크. 가끔은 실수도 나오지만 그래도 그동안 배운 것들을 돌이켜보며 경기를 한껏 즐기는 모습입니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이는 춘천. 이어지는 랠리에서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예선전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며 조 1위로 4강 본선에 진출하는 춘천. 복식으로 2승했는데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2승했으니까. 더욱 떨리고 긴장되는 본선 경기. 4강 상대는 평창입니다. 강팀답게 여유 넘치는 백핸드. 역시 걱정처럼 경기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스트로크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도건 선수. 하지만 포기를 모른 채 더 열심히 경기에 집중합니다. 나이스. 25점을 향해 가는 한 세트에서 한 게임을 완주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는 선수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4강은 평창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우승하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좋은 선수도 만나고. 춘천 화이팅! 춘천 선수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릉 노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농구 경기. 밤비 여러분 자신 있죠?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춘천 금메달을 건 춘천과 원주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점프볼을 낚아채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원주. 경기 초반 침착한 패스로 빠르게 득점을 올립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춘천의 반격. 하지만 원주의 철통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마, 괜찮아. 서로 격려해주는 밤비 위너스 팀원들. 열띤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득점 찬스를 노리는 춘천. 슈팅 기회를 엿보지만 볼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원주가 외곽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점수차를 벌립니다. 또다시 3점 슛 실패. 이때 춘천에게 찾아온 속공 찬스.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 리바운드만 잡으려고 하지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박스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박스를 지금 안 해준다고. 박스아웃 해줘야지. 자, 조금만 집중해가지고 해봐, 알았지? 네. 자, 따라가면 돼. 작전 타임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된 경기. 원주 기습적인 3점 슛 성공입니다. 하지만 바로 속공에 나서는 춘천. 김영길 선수의 패스, 조경준 선수 받아서 레이업으로 골밑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지는 자유투.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살렸고요. 슈팅에 실패해도 리바운드로 득점을 올립니다. 끝까지 집중하며 2쿼터를 마친 양팀. 전반전까지는 아직 원주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후반전 경기를 앞두고 양팀 모두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잘 버티고 있고 영길이는 조금만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 3쿼터 시작됐습니다.
금메달을 코앞에 두고 한치도 양보 없는 양팀. 리바운드 잡아낸 춘천 롱패스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경준 선수의 레이업 들어갑니다. 이번엔 원주의 공격을 막아내며 스틸.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지며 열기가 더해지는 마지막 쿼터. 이때 2대1 패스에서 볼 받아든 조경준 선수 기회를 엿보는데요. 측면에 자리 잡은 윤수영 선수 돌파 성공. 이제 동점입니다. 공격을 빠르게 전개하는 춘천. 조경준 선수의 골밑 득점으로 드디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최종 45대 42 극적인 승리를 거둔 춘천.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 잘해줘가지고 두 번째 우승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원래 이제 작년 이제 그냥 7년 만에 우승 원주 이긴 거 좀 타이틀 지킨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뿌듯하고 그 기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조금 좋았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 멀었죠. 좀 더 연습해서 전국까지 재패해야죠. 함께 멋진 승부를 펼쳐준 상대 선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저마다에게 값진 경험이 됐을 이번 대회. 저희는 저보다는 훨씬 얘들이 더 잘하니까 아쉽게도 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메달도 반짝반짝 빛나는 브론즈 색깔이잖아요. 3등 동메달 딴 것도 기분 행복해요. 네, 축하합니다. 하나는 25, 하나는 52. 어떻게 두 개나 빨리 갔어. 기분 어때요? 좋아, 행복해요.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회 한번 왔다 가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도 그러면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우리 선수들 지금까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그만큼 좋은 성적 거둬서 너무 기쁘고요. 네, 앞으로도 모두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이것 또한 이렇게 또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이고 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 연습 더 해야죠. 배드민턴 연습. 저도요. 저도 다음 경기 나가려면 열심히 해야겠어요. 1200명 가까운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게 빛났던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단상은 춘천시 선수단에게 돌아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의 감동적인 스포츠 드라마.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시간과의 싸움이자 자신과의 싸움. 꿈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다큐멘터리 PD를 목표로 레이스를 펼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꿈을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라라라라라라. 저도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온다고 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얼마나 설렜는지 이렇게 교복까지 입고 왔는데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남고예요. 성실히 학문을 갈고 닦는 남학생들의 학교죠. 넓디 넓은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학생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의 꿈이 다큐멘터리 PD라고 합니다. 학생의 꿈이 다큐멘터리 PD예요? 그럼 뭐 학생들 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꿈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교생 모두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하는 이곳에서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는 학생을 찾아라. 유심히 살펴보면 좋았을 결정적인 힌트. 그냥 지나치고 이 와중에도 철저히 인사하는 예의 바른 우유당번도 지나치고. 꿈이 뭐예요? 저 꿈 군인이요. 칼에 있어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며 마침내 만난 한 학생. 꿈이 다큐멘터리 PD인 친구 얘기 들어봤어요? 네, 4번 있어요. 진짜로? 듣자마자 찾아간 1학년 4반. 이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사고는 따뜻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반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제 제가 제일 친하다 생각하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진짜? 그럼 좋은 얘기 했으니까 안 좋은 것도 딱 하나만 해볼까? 약하게. 없는 것 같은데? 코가 좀 크지 않나. 오직 하나, 꿈만 가지고 찾아낸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만난 최경민 학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멈출 수 없는 고1의 치열한 레이스.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말고사에 준비할 것도 많고 쇼치영화제에서 통일부 양반상을 맡게 되었고 그런데 수업 시작에 앞서 한 영상을 보여주시네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경민군의 작품이라는데요. 혹시 그 출품한 작품 보고 어떤 걸 좀 느끼셨을까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가 매일 이제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검색창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잖아요. 그쵸. 아주 익숙한 장면인데 그 익숙한 것에서 낯섦, 새로운 걸 좀 찾아냈다는 거죠. K 드라마라 이런 것도 잘 표현하면서 근데 K 통일을 없는 거 봤는데 그거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친구들을 놀라게 한 그 작품 감상 좀 해볼까요? 어떻게 돌아가요? 잘만 돌아가지요. 영상을 출품했던 50초 쇼츠 영화제는 청소년들이 통일을 매개로 꿈과 끼를 펼치도록 마련한 영화제인데요. 경민군의 작품 검색어를 입력하시오가 고등부 최우수상에 선정되면서 선물 같은 소식을 전했네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실 정보성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사실 근데 그 50초라는 영상은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적인 접근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관심만 이렇게 끌게 할 거야. 다 얘기해주지 않아? 약간 이런 거, 그렇죠? 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좀씩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지 않나. 아, 피디님. 네? 두려우시죠? 왜 하필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제일 큰 목표는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분야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중에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지루하다, 굉장히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른 템포와 어떤 재미있는 자막들을 섞으면서 좀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집에서의 일상을 만나볼까요?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에 자신의 꿈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경민군. 집에 오자마자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는데요. 제 작품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자막을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부족함은 그의 성장 재료입니다. 이거 카메라, 그쵸? 네, 맞아요. 이걸로 다 찍은 거예요? 이걸로 찍진 않았고요. 제가 이번에 공모전 나가서 상을 타고 상금을 받으면서 그 상금으로 모두 이 카메라에 쓴 거거든요. 조리개를 만지고 뭐 초점 거리를 바꾸고 이런 처음 듣는 용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촬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모전 영상에서 친구들이 막 영상을 보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섭외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친구들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니고요. 어린 시절 국제학교를 다닌 경민이는 특유의 활발한 성격으로 다양한 친구들과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왔는데요. 이번 영화제에 출품한 작품은 여러 친구의 도움으로 함께한 멋진 결과였죠. 좋은 성과를 거뒀잖아. 다음에 또 뭐 영상을 만들 때 뭐 아이디어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언제든지 불러와도 되고, 물론 춤이면은 이제 언제든지. 미래에 능력 있는 PD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드님 학교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반장도 하고 막 능력도 많고 끼도 많고 좀 그런 아들을 두셨어요. 네, 저희는 저희 안 닮았다고 신기해하고 있어요. 우리랑 좀 다른데? 진짜요? 아니 앞으로 벌써 꿈을 정했어요. 거의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다고.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계속 이 꿈을 본인이 이렇게 실천하고 한다면 저는 뭐 굉장히 응원하고 뭐 정서적으로도 지지를 해주고 싶고, 물질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물질적으로도 너의 꿈을 응원할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우연히 공모전을 나가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영상 만들고 기회가 되면 공모전도 나갈 계획이니까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꿈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함 아닐까요?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성장해가는 시간. 오늘도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미래 PD를 만난 김에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뭐 오늘 촬영해요, PD님? 네, 손으로 찍으러 가야죠. 근데 PD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PD님한테 섭외를 받았지 뭐예요. 일단 PD님 안녕. 저희 오늘 뭐 찍으러 가요? 이번에 또 남극. 남극에 가서. 나? 펭귄이야 설마? 예, 환경보다는 저는 사람들, 거기서 좀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과 여러 번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로컬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죠.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약간 생기게 되고, 거의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제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제 이야기에서 시작하거든요. 지역은 예술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지역이 영감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이야말로 미래라는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푸른 녹음이 완연한 강릉의 제비리. 이곳엔 커다란 건물이 두 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소들을 위한 보금자리였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는데요.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 강릉에서 사진, 영상, 시각예술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가장 저희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영상 쪽인데 보통 B2G 해가지고 기관들 영상을 좀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전을 매년 하진 못하지만 가끔씩 하고 있어서 그런 작업들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대표를 따라 도착한 강릉 아트센터. 꾀꼬리 같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이곳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오늘 여기 강릉 합창 대축제 그 사진 촬영 맡아가지고 오늘은 직원이랑 같이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영상 제작만 한 100편에서 150편 정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월급을 주고 하려면 돈이 사실 되든 안 되든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요한 대표는 다른 곳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예술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순수 미술 작업하시는 작가님들도 5분 같이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술가들이랑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지금은 제가 촬영해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예술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꿈이 있습니다. 김요한 대표가 일하는 작업 실력, 건물이 한 채 더 있습니다. 막힘없이 뻥 뚫린 실내가 자랑인 이곳은 지역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공간인데요. 총 5명의 지역 예술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배철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다양한 매체를 다루면서 이제 작업하는데요. 설치도 하고, 영상도 하고, 사진도 하고, 조각도 합니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진 나무들인데 제가 이거를 억지로 서 있게끔 이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만든 모양인데요. 설 수 없고 혼자서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사회에서 부추기고 억지로 서 있게 만들고 뭔가 그런 형태들이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맞아 이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예,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배철 작가의 작업실 건너편, 깔끔하게 정리한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자랑인 이 작품의 작가는 과연 누굴까요? 미술 작업하고 있는 서동진 작가라고 합니다.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사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통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동물일 때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들을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좀 바꾼 작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물총새에 이제 기생한 외계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이제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이제 기생을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구에 온 외계인들도 인간들이 했던 실수를 답습하면서 같은 외계인들을 약간 괴롭히고 막, 어떻게 보면은 조지 오웰 소설의 그 동물농장 비슷한 느낌이 나는 약간 소설입니다. 서동진 작가의 작품은 독특합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변모하고 그 그림이 또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글이 중심인지 그림이 중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재미있는 작품이죠. 그 요즘에는 되게 경계가 없다 보니까 저 자체가 약간 좀 명확한 게 좀 좋았어요.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래서 계획적으로 막 쓰고 글을 쓰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약간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거를 적은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릉이라는 소도시에 살면서 대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뭔가 20대 때는 좀 벗어나고 싶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여기를 벗어나서 더 높은 곳에 가가지고 경쟁을 하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지금 이제 30대 후반 되니까 굳이 서울에서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발표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강릉으로 와서 이제 순수했던 소명 같은 내 일들을 하고 싶은 위안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지역이라는 것이. 네. 가장 제가 좀 듣기 안 좋아했던 말들이, 지역에서 갑자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급하면 좀 로컬에 있는 업체들을 찾다가 퀄리티가 높은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이 부분을 가장 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지역에도 충분히 좋은 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좀 힘써야겠다 해서 그렇게 로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고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동네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좋다. 예. 예술에 대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실험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예. 그런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작은 도시, 예술이 자라나기 어려운 환경. 어찌 보면 이 모든 한계는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강릉은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할까요? 이게 좀 사람이 좀 모여야 돼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야지 이제 다양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큰 일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강릉이 좀 관광으로 좀 특화가 돼 있잖아요.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일 외에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여건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강릉이라는 도시를 옛날부터 살펴보면 예술가들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분야의 예술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걸 소비하는 쪽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술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어떤 브랜드나 회사를 만들어서 예술가들을 확실하게 좀 도와줄 수 있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인프라와 공급, 우리는 지역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역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라는 사람들. 이들의 앞날에 한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천 봉이산 자락. 나직나직한 단독주택들 사이에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도예 공방으로 바꾼 이진혁 도예가, 원룸으로 이용하던 집을 책방으로 만든 김지혜 사장님. 오래된 주택의 멋은 살리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리모델링 했다는데요. 단독주택의 재발견 만나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솟아나는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춘천의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언덕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집이 있는데요. 과연 실내도 그럴까요?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혀 평범하지 않은 실내. 수많은 책들이 있는 책방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가구와 정갈하게 정리된 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여긴 어떤 책방일까요? 주인장의 색깔이 조금 더 책방에 녹아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주인장 마음이 좀 더 가는 책들을 우선 입고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아직 독립 출판물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제가 그냥 책방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에서 뭐 모임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공간으로 좀 쓰고 싶었기 때문에 2년 전 양평에서 춘천으로 이사온 김지혜 사장님.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책방을 열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들과 더불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공간이 됐습니다. 우선은 올라왔을 때 가장 높았어요. 뷰가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양평에서 1층, 그러니까 단층 주택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항상 낮았는데 딱 건물이 코너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시야를 9년 만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려 6개월 동안 스스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목공예를 하는 남편과 나전칠기를 하는 사장님에겐 더없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작업 공간이 필요해서
우선은 작업 공간과 집을 합치는 게 1차적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2층이 됐던 뭐 지하가 있던 우선 그런 단독 주택을 알아봤고 어찌됐건 가정집이랑 작업 공간이 분리는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찾다가 요 아이가 눈에 딱 들어왔죠. 나의 집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꿔왔는데요. 크게 소문을 낸 것도 아닌데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와서 책방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민분들이나 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들이나 중고책들이죠. 근데 이제 집에서 안 읽는 중고책들이 버려지니까 버리지 말고 그냥 1년 동안 차분차분하게 모았어요. 오셔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2권을 가져오셨다. 그럼 여기서 보시고 2권 권수대로 맞바꿔 가실 수 있는 중고 책방, 작은 중고 책방이에요. 여기는 요 공간만 그래요. 다른 곳은 다 판매용 책입니다. 새 책입니다. 손님들이 없을 때는 오롯이 김지혜 사장님의 작업 시간.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나전칠기에 새롭게 도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어렵기는 해요. 그 기물에 우선 어울리게 그림을 도안을 그려야 하고 또 아무리 도안을 잘 그린다고 해도 제가 오릴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커피 머신 대신 커피포트에서 끓이는 커피까지 김지혜 사장님만의 색깔이 가득 묻어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 모임, 토론회, 시 모임 등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책방에 오시는 사람들 덕분에 제가 너무 1년 동안 재밌었거든요. 진짜 뭐 돈을 떠나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랑 춘천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뭔가를 계속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또 연결해주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봉이산 아래 소양강과 맞닿은 동네. 이 조용한 주택가 안에 도예 공방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소담스러운 그릇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산에서 오랫동안 작업하다 춘천으로 내려온 지 2년째인 이진혁 도예가 화려하기보다는 순수한 멋이 있는 그의 작품처럼 딱 어울리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쪽은 거실이었고요. 네, 이쪽 거실에서 저 왔을 때는 이쪽에 소파도 있었고 뭐 에어컨도 있었고 안마의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안방, 어르신들 사시는 안방이었어요. 이쪽 안방이었고 이쪽이 작은 방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쪽은 지금 부엌이었었는데요. 제가 여기를 다 그냥 걷어내고 그냥 물 작업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이쪽 안쪽에 할머니 방이 있었는데 저쪽 안쪽 할머니 방에다가 제가 가마를 두고 가마실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 천장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거를 살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살렸더니 나머지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뜯어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제비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비집이 있는 집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 그때 제비집 보고 나서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이 집을 결정하는데 좀 굉장히 큰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이제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집을 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말려가지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선을 길게 이렇게 빼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었어요. 음식을 담는 그릇부터 술잔, 화병 등을 흙으로 빚어내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학교 다닌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년 됐을걸요? 선생님? 네, PD님 한 20년 됐을 거예요. 춘천 와서 이제 제대로 제 이름 걸고 작업하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도 멀지 않고 도시지만 조용한 동네 분위기라 작업에 집중하기도 좋은데요. 이만하면 인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 듯 싶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강 쪽을 바라보고 이게 북향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도 이쪽에 봉이산이 있어요. 해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도자기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덜 마른다 그래야 되나? 그물들이 빨리빨리 마르면 작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비하면 작업실로는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춘천으로 자리를 옮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내의 고향이 춘천이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빚어놓은 그릇에 그림을 그려 합동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하고 디자인하면서 남편의 일을 도와줍니다. 그때 얼굴 나왔나? 아, 나왔지. 얼굴 안 나왔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고객들이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씬을 좀 넣어드리는 편이에요. 최근엔 아이들의 도예 체험이나 취향에 맞는 그릇을 직접 만들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체험 공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복작복작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차 한잔 마시러 들어오시고 뭐 아니면은 여기 이쁜 그릇이 있네요 하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멀리서 여기 공방이 있었네요, 여기 공방이 있네요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좀 구경하고,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사람들이 머물면서 품었던 온기, 그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길 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집,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